제2차 차량 통행을 막지 마시고 그 안전하게 가장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노르망디. 자, 이렇게 차량 통행 막는 행위는 무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차후에 행사처벌을 노르망디라는 곳에 상륙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개들도 짖네요. 상륙작전,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사령관의 이름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젠하워입니다. 그 이후에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또 선출되었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퇴임식 연설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미 인더스트리 컴플렉스.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요, 아미 군대죠, 인더스트리 하면 산업이죠, 컴플렉스라고 하면 복합체라는 거죠. 우리말로 군산복합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산복합체. 자, 군사력과 산업이 결합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식 연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과 산업이 결합함으로써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군수산업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산업은 자신의 산업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총을 만들어야 하고 칼을 만들어야 하고 폭탄을 만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탱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쟁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시리아 내전 회의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려고 하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군수업자들 배불려 줄 일이 있느냐? 당장 그만둬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대부분은 아주 옛날에 일어나는 것처럼 땅 따먹기, 조금 더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고요. 결국에는 산업과 엄청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회의식에서 아이젠하워가 했던 말, 군산복합체,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세계 평화를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산업도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산업도 어떤 조직도 자기 자신을 확대해 나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수산업 역시 자기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화 세력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은 자기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자는 군수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며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들이려는 군수산업의 야만적인 탐욕에 대해서 고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얻으려는 우리들의 노력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강정마을에 지어지는 해군 기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군수업체들은, 그리고 그 군수업체와 손을 잡고 있는 군사 세력들은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냅니다. 적을 만들어내야만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야만이 총도 팔아먹고 탱크도 팔아먹고 군함도 팔아먹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정의 해군 기지 건설도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북한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갈라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해군 기지는 이제 한국에서 군사와 군사 세력과 산업이 어떻게 군산복합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에 군수산업이 총을 만들고 총알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었다면, 이제 군수산업은 자연을 짓밟고 사람들의 생존을 짓밟고 땅을 얻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웁니다. 이 기지가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반대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반대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탐욕은 그냥 여기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저 대림산업이 삼성, 레미안을 짓던 그 삼성물산이 군사 세력과 손을 잡고 자연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생존을 무너뜨리고 바로 이곳에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얻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한다 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 그 중요한 하나는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그들의 탐욕,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발해야 합니다. 이 기지가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몇몇 재벌 군수산업,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사실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여기 오셨고, 또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가장 정치적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가장 정치적인 범죄로 몰아서 국가 반란 죄목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으로, 자기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정치적이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 성도들을 조선의 근본적인 국가 이념, 유교 이념을 무너뜨리는 국사범으로 모두 다 잡아 정치범으로 죽였습니다. 가장 정치적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가장 정치적이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 성도들을 저들은 가장 정치적인 반역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신앙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제 저들은 가장 정치적인 운동으로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외칩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는 저들의 탐욕과 저들의 욕심을 고발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기도하고 저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선조들의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 선조들과 같이 박해받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요한 사가가 이야기하듯이 신앙의 길이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 선조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길,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